지금부터 제주도내 호텔업 적극성 모니터링 결과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모니터링 개요, 모니터링 결과, 그리고 촬영 금지 전담 편집을 위한 제안 순으로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모니터링 개요입니다. 근거는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부재 등에 관한 법률, 그리고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이 편의주변의 보장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모니터링은 기획되었습니다. 목적은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4조의 2 관광활동에 대해 차별금지 조항이 내년 4월 20일부터 적용이 됩니다. 이 조항에 적용되는 제주도내 4호선 호텔을 대상으로 편의시설 등이 접근성 모니터링을 통해서 실태를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하고 본 제도에 대한 관광사업자의 인식을 개선, 확산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되었습니다. 기간은 4월부터 11월까지 진행이 됐고요. 대상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주지역 내 4, 5성급 호텔 39개소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진행을 했습니다. 조사 요원은 총 13명으로 현장을 방문해서 편의시설을 실시했고요. 그 편의 제공 준비 여부에 대해서 담당자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홈페이지 내에서 정보를 직접적으로 확인했는데 장애인 객실이나 기타 편의 제공 여부에 대한 부분, 그리고 웹 접근성을 인증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모니터링 사항입니다. 먼저 의무사항인 외계시설, 내부시설, 위생시설, 안내시설, 기타시설 등으로 조사가 이루어졌고요. 관장사항으로 안내 및 기타시설 총 93개 항목에 대해서 조사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정보 및 편의 제공 사항은 정보환경 영역, 상호의 작용 영역, 보조기기 및 입점 편의 제공 영역 총 10개 항목으로 조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이 조사 체크리스트는 장애인 등 편의주기법에 명시된 편의시설 설치 기준을 준용하여 진행을 했습니다. 다음은 모니터링 결과입니다. 전체 결과를 살펴보게 되면 총 39개 소 중에 조사를 거부한 2개소를 제외한 37개소를 대상으로 결과를 분석했습니다. 37개 대상 총 편의시설 기준 항목은 3,128개고요. 이 중에 81.01%만 편의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중에 적정 설치되어 있는 부분은 71.07%, 즉 9.94% 정도 차이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정보인 편의 제공 부분에서는 대부분이 제대로 준비가 안 되어 있는 현실이었습니다. 특히 정보환경 영역의 경우에는 홈페이지 내에서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냐, 점자 책자가 있냐 등의 내용인데 단 한 개소만 시각장애 농인을 위한 수업 통역이 가능한 지원을 보유하고 있다라는 답변만 받았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세분명히 가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적인 편의시설에 대한 세부 결과를 말씀드리면요. 매개시설인 장애인 주차장과 주출입구 접근의 경우 대부분 적정 설치들을 보이고 있긴 하지만 입식 안내 표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거나 잘못되어 설치되어 있어서 장애인 주차장을 한눈에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실제 37개소 중 한 군데인 경우에는 장애인 주차장에 물건을 적재해놔서 실제로 주차하기 어려운 공간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출입구 접근로 같은 경우에는 주차장이나 대지 출입구에서 주출구까지 가는 공간이 있어서 경사가 매우 가파른 곳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부적절이 나왔고요. 그리고 고차 부분에 있어서도 주차장에서 도로와 차로가 구분되어 있는 별도의 공간이 필요한데 그렇지 못하고 똑같은 한 공간으로 이동해야 되는 부분, 안전상의 위험이 발생할 수 있는 부분도 있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두 번째 내부시설입니다. 내부시설은 주출입구, 복도, 계단, 승합기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졌는데요. 대부분 항목으로 설치되어 있지만 점자블록, 주출입구의 점자블록, 그리고 점자 안내판, 그리고 계단의 계단 손잡이, 손잡이의 점자 표시, 계단의 점자블록 등이 설치되지 않거나 잘못 설치되어 있는 곳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시각장애인들이 계단을 이용할 때 내가 있는 층의 위치나 계단의 진행 방향을 알려주는 계단 손잡이의 점자 스티커는 큰 비용이 들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설치가 안 되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다음은 모기에 있는 장애인 화장실입니다. 대부분이 잘 설치되어 있는 걸로 보이는 곳으로 나타나는데요. 근데 이 또한 시각장애인들이 일반 화장실을 접근할 때 이게 남자 화장실인지 혹은 여자 화장실인지 구분하기 위한 점자 스티커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곳들이 간혹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요. 그리고
장애인 화장실의 경우에 위급 상황 시 이용할 수 있는 비상용 벨이 설치가 되어야 합니다. 소리 나는 위치에 있어야 되고 상하 부분으로 두 개가 위치해야 되는데 이 또한 비상벨을 설치하는 곳이 많이 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휠체어 장애인이 장애인 화장실을 이용할 때 내부 면적에 대한 부분들이 매우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제주도 호텔을 조사하다 보니까 편의점법이 적용되기 이전, 98년 이전에 설치되어 있는 호텔 같은 경우들도 있고요. 그의 경우는 그냥 일반 화장실에 대비하기 가장 장애인 화장실이라고 이용하는 것들도 있었습니다. 다음은 피난경보 안내시설입니다. 실제 로비나 복도에서 위급 상황 발생 시 비상벨이나 혹은 비상구를 안내해 줄 수 있는 경보 등이 있느냐에 대한 질문과 객실 내에 전별 경보 등이 있는가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실제 로비나 복도에서 피난 대피와 관련되어 있는 부분도 잘 설치가 되어 있었는데요. 하지만 객실 내에 전멸 경보 장치는 또 미흡한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노인인 경우 위급 상황 시 소리로 듣지 못하고 삐치 울림으로 위급 상황을 인지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호텔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기타 시설로 장애인 객실입니다. 장애인 객실은 호텔을 이용할 때 매우 중요한 부분들이 있어서 객실, 화장실, 욕실 이 세 부분으로 구분해서 조사를 진행을 했습니다. 장애인 객실인 경우도 대부분의 항목들이 거의 설치가 되거나 적정 설치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다만 감각장애인 그리고 시각장애인이나 노인을 위한 안내시설이 매우 부족한 상황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주시해서 볼 것들은 휠체어 장애인들이 장애인 객실 특히 침대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40cm에서 45cm 정도 되는 높이에 침대가 설치가 되어야 되는데 조사 결과 55cm, 60cm, 65cm 이 정도로 높은 침대들이 많이 설치되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실제로 트랜스포트 이동을 하기 위해서는 내관의 휠체어 높이와 유사한 정도의 높이의 침대가 필요한데 그렇지 못한 경우들이 좀 있다고 조사가 되었습니다. 다음 장애인 객실 내 화장실입니다. 실제 호텔을 이용할 때 장애인 객실 내 화장실에 들어갈 수 있느냐 없느냐가 호텔을 선택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로 조사가 되는데요. 조사 결과 대부분 들어갈 수 있었으나 화장실 내부 유효 공간이 부족한 부분들 그리고 출입구 유효폭이 다소 부족한 부분들이 나타났습니다. 근데 이 부분들은 어찌 보면 설계 당시에 이러한 편의적인 부분을 조금만 고려했으면 변기의 위치나 세면대의 위치 혹은 욕조 위치들을 변경 바꾸면서 적절한 유효 면적을 확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샤워실입니다. 샤워실 부분들도 조사 호텔 중에 18개 조는 욕조가 있고 그 외에는 욕조 없이 샤워실만 있는 형태로 나타났습니다. 조사 결과를 분석하면서 좀 재밌었던 거는요. 장애인 객실임에도 불구하고 유리로 된 샤워 부스나 욕조 부스를 설치하는 경우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 샤워 부스, 욕조 부스 때문에 휠체어 장애인이 접근할 수 있는 추가 공간이 마련되지 않은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네, 다음은 권장사항인 안내시설입니다. 실제 주출입구 앞에 있는 시각장애인들이 시설 내 정보를 알 수 있는 정자 안내판은 단 3개소만 설치되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규정에 맞게 주출입구 전면에 설치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안쪽에 설치되어 있거나 설치되어 있지만 그 전면에 점자 블럭이 없어서 이게 점자와 안내판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경우들이 다였습니다. 세 부대로 설치됐지만 적정 성취율은 0%였습니다. 그리고 음방 안내는 전무한 상황이었습니다. 그 밖의 시설 접수대와 임상부 흡기 시설인데요. 호텔인 경우 로비가 매우 넓어서 들어가기 적정한 부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안내대 스펙 구조상 휠체어 장애인들이 접근해서 체크인할 수 있는 매우 어려운 상황에 설비로 이루어져 있던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임산부 휴게 시설도 대부분의 시설들이 거의 설치 안 하고 있는 상황이었고요. 그리고 설치되어 있는 곳도 실제 그 내부 공간에 휠체어 장애인들이 들어가서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지 못하고 실제 내부 설비도 갖추지 못한 경우들이 태반했습니다. 네, 다음은 정보환경 영역입니다. 먼저 그 온라인 홈페이지 혹은 오프라인 정보지 혹은 점자 안내 책자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인터뷰였었는데요. 온라인으로 정보 제공하는 곳은 단 1개소밖에 없었습니다.
장애인들이 호텔을 선택할 때 내가 묵을 장애인 객실이 내가 접근할 수 있는 곳인지 없는 곳인지 알기 위해서는 이런 정보 제공이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단 1개소만 장애인 객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프라인이나 디지털 책자는 단 한 군데에서도 제공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호 제공인데요. 상호 제공의 항목으로 구성한 부분들은 수어 통역이 가능한가, 혹은 화상 전화를 설치해서 수어 통역 서비스가 가능한가, 혹은 시각장애인, 동아인, 지체장애인들이 안내견이 들어갈 수 있는가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근데 실제 장애인 차별금지법에 안내견을 거부한다는 부분들은 차별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도 조사하면서 구성하면서 깜짝 놀랐는데 9개소의 호텔에서 장애인 안내견을 받을 수 없다 라는 답변을 받은 부분은 매우 좀 충격적인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보조기기 대응 부분에서도 샤워체어, 전동알람시계, 휠체어 및 유아차에 대한 부분으로 인터뷰하고 조사가 이루어졌는데요. 샤워체어나 휠체어 등은 대여가 되기 위한 준비들을 50% 이상, 80% 기관이 하고 있었지만 농아인들을 위한 전동알람시계에 대한 구비는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인적 편의 제공에 대한 부분에서도 단일개소를 제외고는 호텔 자체에 컨시어지 서비스를 통해서 인적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하는데 인터뷰 결과 직장 내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 법전 의무 교육으로 진행되는 교육을 이수하고 있지만 관광약자들에게 유형 교육 어떤 에티켓이 필요한지, 어떤 서비스가 필요한지에 대한 전문 교육은 단 한 군데도 받아본 경험이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예, 저희는 이 모니터링 결과를 토대로 해서 건강활동에서 차별경쟁 및 정당한 피해 제공을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 건지, 어떠한 정책적 변화가 필요한지에 대한 제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애인 및 임산부 등의 편의시설의 정기적인 모니터링을 위한 제도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입니다. 실제 제도적 근거를 가지고 진행되는 모니터링은 편의증진법에 의해서 5년마다 진행되는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현황 조사, 그리고 제주 지역의 조례로 인해서 시행되는 모니터링은요, 편의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있는, 즉 대상시설이 건축물에 대한 허가나 사용 승인, 준공검사를 받기 이전, 사전에 편의시설을 검사받는 것 하나밖에 없습니다. 국가조사의 경우에는 국가조사된 정보들이 지역에까지 내려오고 이게 실제로 개선 방향을 제시할 수 있을 모델은 아니고요. 그리고 조례에 의한 조사 역시 사전에 이루어지는 것이다 보니까 사후에 이런 편의시설들이 어떻게 관리 유지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좀 확인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편의시설에 대해서 시설 운영자 인식 개선하고 편의증진법 등의 준수를 독려하기 위해서도 이 건축물 사전 승인 제도에 대한 부분을 개정을 통해서 사후에도 정기적으로 모니터링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정책 변화가 좀 필요할 부분이고요. 그게 아니라면 제주도 내에 있는 편의증진법의 하위조례에 대해서 제주도 내에 있는 편의시설 대상 시설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지도 감독할 수 있는 모니터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적인 권한 기관이 마련돼야 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해보고자 합니다. 두 번째, 관광호텔업 등급평가 기준 내 편의시설 필수 항목 지정 및 배점 상향 조정입니다. 현재 제주도는 호텔업 등급 결정 사업을 통해서 제주도에는 호텔의 등급을 결정을 짓는데요. 장애인 객실의 경우 장애인 다양성 항목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는 뭐냐면 스위트룸, 디럭스룸, 슈퍼 슈페리어룸 이런 형태로 여러 가지 유형별의 장애인 객실이 있느냐 없느냐를 기준으로 해서 점수가 포함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편의시설도 10종류 이상이면 18점, 9종류 이상이면 11점, 7종류 이상이면 7점 이런 형태로 필수 항목으로 적용되어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배점도 매우 낮다 보니까 굳이 편의시설 설치가 완벽하게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등급이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됩니다. 근데 실제 장애인, 노인들,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하지 않는다던가 혹은 기준에 맞지 않게 잘못 설치하게 된다면 이는 법을 위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애인 객실 설치나 편의시설 관련 항목을 등급 결정 시 필수 항목으로 지정할 뿐더러
것과 함께 배점을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을 해봅니다. 세 번째, 호텔업 등록결정 호텔 인증받은 호텔에 대해서 웹 접근성 인증과 정보 제공을 이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사 결과 호텔의 웹 접근성 마크가 있는 인증을 받은 호텔은 단 한 군데도 없었으며 장애인 객실 등이 편의 정보를 제공하는 것도 1개소밖에 없던 상황입니다. 정보 접근 환경과 정보 제공량이 매우 열악한 수준입니다. 그래서 호텔업 등급으로 인증을 받게 되면 웹 접근성 인증은 필수로 해야 된다. 그리고 장애인 객실 등 편의적인 정보들은 의무적으로 제공을 해야 된다 등의 세칙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라고 제안합니다. 마지막으로 호텔 등급 결정 호텔의 경우에 관광약자 서비스 교육 프로그램을 이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직장 내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 같은 경우에 어떻게 고객들을 응대하게 대한 서비스 에티켓과 관련된 내용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유형별로 보게 되면 지체장애인, 시각장애인, 농아인, 발달장애인 등등에 따라서 어떤 응대가 필요한지에 대한 부분들은 다 체제가 다 다르게 됩니다. 이런 부분의 에티켓 교육을 등급을 인정받은 호텔의 경우 의무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해 봅니다. 저희는 이 호텔 조사 이 결과 발표로 끝이 아니고 이후에 각 개별 호텔에 대해서 모니터링 결과를 송부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접근성을 갖추기 위한 편의시설을 개선할 수 있을지에 대한 개선 방안에 대해서도 컨설팅해서 제안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오늘 이번 모니터링 조사와 이 결과 발표 이후 저희가 개선 방향 제시한 것들이 어떻게 제주지역 사회에서 장애인들 접근할 수 있는 혹은 접근하기 편리한 호텔이 될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은 미지수입니다. 하지만 저희는 앞으로도 계속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진행할 계획이고요. 그 어떻게 변화하는지에 대한 부분들도 나중에 추후 여러분들께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결과 발표를 모두 마치고 질의응답 받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완벽한 결과 보고서인가요? 장애인 시설이 가장 그 문제점이 뭡니까? 이거 하다 보면은 가장 어려운 점이 뭐 어떤 거였습니까? 장애인 시설이요? 이거 모니터링 할 때 이번 기간도 이거 많이 6월 달부터 11월까지 했으니까 기간도 많이 걸렸는데. 질문이 모니터링을 진행할 때 애로점들을 얘기해 주신 것 같은데요. 저희가 제안한 것처럼 이 모니터링은 법적 근거를 가져서 강제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권위원회에서 혹은 저희가 인권포럼이 같이 협조 공문을 보내서 협조를 받아야만 진행되는 상황이었었는데요. 근데 실질적으로 그 스케줄 잡기가 매우 어려웠습니다. 장애인 객실에 투숙해 있다, 장애 투숙객이 있다 등등. 그리고 성수기 끼고 올 여름 같은 경우에는 매우 더웠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스케줄 잡아서 조사하러 가는 데까지 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조사가 거부된 곳도 실제 이 부분 거부했던 이유가 있었을 것 같습니다. 장애인 제가 그냥 가정해 보건데 합리적으로 이심을 해 보건데 장애인 객실이 있는 것으로 운영은 하지만 객실을 판매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지 않았을까. 그 객실을 직원 휴게소나 아니면 진환으로 사용하고 있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합리적 의심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이 시설이나 이런 데 좀 잘 돼 있는 모델이 될 수 있는 그런 호텔들이 좀 있었습니까? 예, 물론 있었습니다. 이 조사에서 어느 호텔은 이렇다, 저 호텔은 이렇다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일단 저희가 조사한 항목에서 정보 환경 영역을 제외하고 편의시설, 일반적인 편의시설 부분에 있어서 장애인 객실을 여러 군데 갖춘 곳들이 있었습니다. 특히 대형, 어쨌든 4성, 5성급, 특히 5성급 호텔의 경우에 그런 경우는 좀 많았고요. 특히 저기 앞쪽에 있는 여러 군데 관이 있는 곳 있지 않습니까? 신화스럽고 그런데 그런 곳에는
전체 한 동이 6개인가 8개 객실인데 한 동 전체를 장애인 동으로 객실 동으로 만들어서 운영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실제 4, 5성급임에도 불구하고 여러 경우도 있었습니다. 아까 중간에 말씀드렸는데 편의점집법이 98년도에 개정이 되고 그 이전에 건설 설치된 시설에 대해서는 법이 적용이 안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88년도에 설치돼서 운영을 시작한 개관한 호텔들, 그런 호텔들은 실제 장애인 객실이라고 마크만 붙여져 있지 장애인 객실이 아닌 경우도 많았다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게 질문이 더 없으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번 제주관광 호텔업 접근성 모니터링 결과 발표회에 찾아주신 기자분들 그리고 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이상 결과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